고 에코패스트 컨트롤의 필립정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왔다가 날씨가 좋아지니까 어떠세요? 일하시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조금 이제 밀렸던 네. 하우스 패스트 컨트롤도 해야 되고 또 일을 많이 처리하지 못했는데 네. 빨리빨리 또 이제 와달라는 부탁들이 있어서 조금씩 바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시즌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에요, 모기 참 많아요. 모기 많죠. 뭐 몇십 년 만에 찾아온 홍수 때문에 네. 특히나 더 그럴 거고요. 네. 안 그래도 모기 시즌이고 또 이 지역은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로 미국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피해를 입는 곳인데 네. 특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 비용꽃이라서 모기가 더 많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 문을 네. 열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필요해서 생겼겠지만 모기 꼭 필요한 존재인가요?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인간에게만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자연에게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국의 그 유명한 잡지가 있어요. Nature라고. 네. 거기서 과학자들에게 이렇게 설문을 해서 질문을 드려서 과연 모기가 필요한 존재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많은 과학자들이 필요 없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그러니까 1년에 한 2억 5천만 명이 감염이 되고 네. 한 100만 명 이상이 죽거든요. 모기 때문에. 예, 죽는데 단지 그 모기의 유충들이 네. 고기들이나 또 물벌레들의 그 먹이가 된다고 해서 그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너무나 오버센스고 실제로는 모기 대체 그런 벌레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글쎄요, 그건 좀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나 저 사람 좋아, 저 벌레 좋아라고 말하는 건 자기에게 잘해줄 때 하잖아요. 그렇죠. 나보고 나 저 사람 싫은데? 보면 자기한테 잘 못해줘서 그러거든요. 나 저 사람 좋아라고 말했을 땐, 저 사람 착해라고 말했을 땐 뭐라도 하나 대접을 받았거나 좋은 인상을 받았을 경우에 그러는데 사실 존재론적인 질문, 과연 모기가 필요한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인간에게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전 자연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한 존재고요. 자연의 선례상에는 필요한 존재다. 가령 모기의 유충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모기는 4분의 3, 그들의 생의 4분의 3을 물속에서 살거든요. 네. 성충이 알을 낳고요. 그럼 알은 물에다 낳습니다. 네. 물 표면에다가. 그리고 거기에 애벌레가 나오고요. 또 번데기까지 전부 다 물에서 삽니다. 그리고 무태 나와 있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에요. 네. 그럼 몇 달, 길어봐야 2달이거든요. 네. 근데 한 1년에서 2년을 물속에서 사는데 그때의 고기들과 물고기들과 그다음에 물장구 벌레라든지 또 물방개라든지 우리가 많은 귀엽고 사랑스러워하는 모든 물벌레들의 먹이가 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없어진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자연의 생태계 파괴되겠어요. 파괴가 와요. 지금 모기가 많아진 이유가 사실은 그 생태계 파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거의 도시 주변에서 생기거든요. 네. 시골에서 생기는 것보다는 빨간 진목이라든지 한국말로 그다음에 지하 진목이라는 벌레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주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복균을 해서 옮기는데요. 다 도시 주변에서 생겨요. 네. 왜 그러냐면 산 곁에 생기는 물이 많고 말씀이세요? 그런데 물 속에 고기가 없는 거예요. 각종 오폐수의 어떤 흘러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곳에 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그러니까 고기들이 없으니까 모기들이 알을 낳으면 먹을 고기가 없으니까 네. 계속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 사실 우리가 모기가 싫다고 해서 다 없앨 수도 없는데 현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예. 네, 좀 전에 이 달라스에 유독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모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 전체 미국에서 1위라고 하셨나요? 예, 가령 2013년에 죽은 숫자만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데요. 여기 그러니까 테렌 카운티,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포트워스 지역,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네, 그 그렇죠. 지역 에리어에서 30명 가까이 죽었죠. 아, 한 해에만요? 예, 한 해에만. 그리고 2004년, 2009년 계속 사람이 죽었죠. 네. 근데 항상 1위예요, 그쪽이. 그러네요. 예. 이 여름에 좀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예.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유독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그 지역에 많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그뿐만은 아니고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도시 인근에 많다고 네. 했는데 그 지역을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분석해 놓은 논문을 제가 찾지는 못했고요. 제가 여러 가지를 추정을 해서 이제 본 결과는 뭐냐면 그 지역이 그 포트워스 지역이 호수로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따뜻해요, 이 지역이.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여름은 뜨겁고요. 네. 그러면 보통 여름을 지나서 알을 낳거든요. 네. 그리고 새로운 벌레들이, 그러니까 모기들이 이제 탄생을 하는데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모기들이 죽지 않고 겨울을 나는 겁니다. 아, 춥지 않기 때문에요? 겨울은 사실 90%의 모기들이 죽어야 정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생존율이 뭐 50%, 60% 넘는 거예요. 그리고 올 봄에는 비가 많이 왔지만 봄, 여름에 비가 안 와요. 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물이 있는 곳에만 모이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가무니까 한 군데만 모여요. 한두 네. 군데만. 그런데 그곳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의 복균, 숙주인 까마귀 종류들의 네. 새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새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러니까 새들이 이곳저곳 분산이 돼야 되는데 모기도 모이고 새도 모이고 네. 가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들이 좋아하는 까마귀의 피를 뽑아 먹고 사람을 물 때 잘 아시는 대로 모기는 입에 그 마우스 파트가 뭐냐면 piercing, sucking 마우스 파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입이 빼쭉해요, 창처럼. 네. 그래서 사람의 살갗을 찢어요. 따끔하잖아요, 우리 모기 물릴 때. 그렇죠. 찢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창처럼 이렇게 부리를 박은 다음에 피를 서킹을 해요. 네, 빨아들여요. 빨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아시는 대로 우리의 피는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빨리 굳어요. 네. 그러니까 굳지 않게 거기에 엔티코귤란 성분, 그러니까는 피가 응고되지 않게 하는 성분을 넣습니다. 그게 살리바, 그러니까 치매 성분을 넣는데 네. 우리가 말하면 그 치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죠. 아, 그렇게 그렇군요. 감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요, 대표님, 올 봄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테런 카운티 부근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이제 훨씬 성행할까요? 작년보단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작년, 재작년보다 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산이 되니까요. 네. 한 군데 모일 확률이 없죠. 새하고 모기하고 같이 모일 확률이 좀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안전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은 이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모기를 채집을 하거든요. 학자들이. 네. 근데 이미 발견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덜하지만 마음은 놓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또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건 뭐냐면 이거는 뭐 개인들이 관리할 수준은 아니고요. 네. 보통 CD나 주정부, 연방정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살균차들이 와서 네. 또 비행기로 해서 이렇게 살균을 하고 하니까 큰 개인이 영향을 하실 걱정할 겁니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래도 우리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증상을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인가라고 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네. 그게 나일강 서부 지역, 네. 그러니까 우간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처음에 발생이 됐어요. 1937년에. 한참 전이네요. 예,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고 하면서 계속 그것이 중동 지역, 그리고 또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 결국은 미국까지 건너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모유수유라든지 아니면 헌혈을 할 때 이 바이러스들이 감염이 된다는 걸 잘 모르고 있었다가 네. 헌혈 과정, 전쟁이 있었으니까요. 헌혈 과정이라든지 모유수유하면서 상당히 많이 감염이 됐어요. 네. 그 위생 문제. 그런데 지금은 거의 사망자의 한 90% 이상이 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해요. 네. 영양 부족, 노약자들, 네. 그리고 환경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고인물들이 많고요. 그래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의 어떤 그 사망자들은 그쪽에서 나오는데요.
걱정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80%는 증상을 못 느껴요. 아, 증상 자체가 없나요? 그 조금 뭐 열만 나다 말고요. 네. 조금 머리 통증만 생기다 말고 약간 구토나다 말고 그래요. 약간 더위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일 예, 것 같아요. 그렇겠죠. 열병처럼. 네. 그런데 그 특히 약한 노약자들은 그것이 이제 백신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백신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상당 기간 두통이 생기고 온몸이 아프고요. 그다음에 발진이 생기고 네. 말을 못하게 되고 의식을 잃고 결국은 사망을 하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모기에 물렸는데 이런 증상들이 좀 있다. 열이 오르고 그다음에 몸이 좀 아프고 발진이 생겨요. 발진이요. 예, 온몸에 예. 빨갛게 올라오나요? 앞 몸하고 뒤에 등하고. 네. 그러면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대표님 모기를 물렸어도 흔한 예. 일이기 때문에 이게 예. 모기에 물려서 이런지 그냥 다른 병에 걸렸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모기이 물리고 나서 한 15일 이내에 이런 증상이 생기면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아프리카에서만 그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는 뜻은 다른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다 이제 아니요. 방역도 잘 되고 처리됐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처리가 된다고 해도 그걸로 안전한 나라는 없어요. 네. 안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가령 한국에서도 말라리아 환자 때문에 몇 년 전에 제가 그 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 한 분이 돌아가셨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황열, 그다음에 댕기열, 그다음에 말라리아,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그 외에 한 5가지 종류가 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국 분들이 그 예전에 일본 뇌염이라 그래서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고생들을 하셨고 그랬죠. 또 예방주사도 맞았었죠. 예, 그다음에 학질이라 그래서 그게 네. 이제 모기로 인한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약하게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는 그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혹시 생김새가 좀 다른 모기와 다른가요? 두 가지 종류 이제 한국 사람들은 참 어려워요. 제가 학명을 써왔는데 저도 외우지를 못해요. 네. 뭐 앞에 콜렉스, 뭐 켄타테사 아투스, 그다음에 뭐 또 하나는 콜렉스 타사라시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이 두 종류의 그런 모기들을 한국말로 말하면 빨간 진모기라 그래요. 빨간 진모기. 예, 빨개요. 빨갛고 네. 몸이 통통해요. 우리가 보통 보는 모기와는 생김새가 다르네요. 예, 좀 자꾸 통통하고 또 하나는 지하 진목이라고 말하는데 갈색, 연한 갈색인데 네. 그 등이 굽은 사람처럼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습니다. 등이 툭 튀어나왔어요. 예, 그 두 가지인데요. 일반 전문가인 저도 한참을 쳐다봐야만 알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구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일반인이 구분하기란 참 힘든 그건 일이겠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모기 이야기를 해보니까 모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모기는 이제 종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네. 이제 어떤 거는 그 flooding water 종이라 그래서 물이 1년에 이제 강 주변이라든지 호수 주변에 넘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근처에다가 네. 알을 낳는 것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주로 목이 크기가 굉장히 크고요. 네. 그래서 막 잠자리 같이 생긴 것들이 있는데 그 큰 모기요? 예, 도로 걔네들은 힘이 위험하지가 없죠. 않습니다. 근데 이제 스탠딩 워터 종이 있어요. 항상 고여 있는 물. 네.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좀 문제죠. 아까 말한 대로 빨간 진모기라든지 지하 진모기인데 모기는 종류에 따라 상관없이 그 성충에서 알을 낳고 또 알에서 부화된 애벌레가 생기고 애벌레는 우리가 말하면 한국말로 장구벌레라 그래요. 네. 꾸물꾸물꾸물하면서 왜 이렇게 물속에 보면 기어다니죠. 네. 이제 그런데 그 장구벌레에서 번데기가 돼요. 번데기는 움직이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있다. 거기서 모기가 부화돼서 위로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여름 겨울을 낳고 그리고 한 몇 개월밖에 살지를 못하는데요. 부화되는 시점은 여름 직전인가요? 주로 이제 8, 9월에 이제 많이 물어요. 네. 무는 이유가 뭐냐면 순놈이 무는 게 아니라 암놈이 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주식은 뭐냐면 모기들의 주식은 사실은 식물의 즙이에요. 식물의 즙이요. 즙이고 그다음에 꽃가루.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없으면 그 꽃들이 꽃을 못 내죠.
서로 간에 그렇겠네요. 꽃가루를 묻혀서 여기저기 다니기 때문에 네. 농사에 아주 유익하고요. 사실 없어서는 안 될 종들인데 그래서 식물의 즙이라든지 꽃가루 속에 있는 성분을 먹고 거기서 탄수화물을 섭취한 다음에 날아다닐 수 있는 힘을 얻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암놈들은 알을 낳아야 되는데 알을 낳으려면 단백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암놈들이 이제 피를 빠는 거죠. 네. 그게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먹는 건 암놈이군요. 예, 그러고 나서 바로 알을 낳고 겨울을 낳고 겨울을 낳은 알들이 이제 봄쯤에서 다시 나오고 그러죠. 네, 그렇다면 한 1년도 안 되는 생애를 사는 것 같아요. 생애 전체는 2년도 넘는 게 있고요. 네. 평균 뭐 한 1년 미만이죠. 예. 그렇군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모기와 물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것 같고요. 예. 좀 전에 또 새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셨는데 예. 특히 어떤 새를 조심해야 될 그런 새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제가 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나서 얘기를 드릴게요. 네네. 왜냐하면 그 스탠딩 워러라는 그러니까 고여 있는 물에 서식하는 모기들이 위험하다고 이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나 말라리아 바이러스의 그 숙주가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로 집 밖에 물이 흘러서 고이는 배수구가 있습니다. 네. 그쪽에 많이 서식을 하고요. 물탱크, 그다음에 벌베트라 그래서 새 먹이통이 있어요. 물통. 네. 거기에 또 목욕도 하게 해놓고 물도 먹게 물도 해놨잖아요. 고여 있죠. 예, 그래서 상당 기간 고여 있는 물, 예, 그쪽에서 서식을 하는데요. 이제 생장 기간 모든 부분을 거의 4분의 3 기간을 갖다가 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상당 기간에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원하죠. 네. 그렇죠. 집안에 고여 있는 물은 좀 비워둘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이들 목욕통이라든지, 아니, 집 밖에 있는 아이들 이제 어린아이들 목욕통이라든지 네. 그 수영하다가 수영할 수 있도록 조그맣게 장난감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엎어 놓으셔야죠. 네. 심지어 수영장에 있는 물도요. 염소를 타셔서 네. 또 몇 번 뒤집어 주셔야 되고요. 네. 쓰지 않는 물을 오랫동안 수영장 물을 놔두면 염소 성분이 가라앉고 나서는 모기가 알을 낳죠.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특히나 이 연못 같은 경우는 더하죠. 네. 연못도 어떻게 하시냐면은 물을 이렇게 자꾸만 돌려줘야 돼요. 네. 모터 달아서 계속 돌려주셔야 돼요. 순환시켜 주셔야 되는 예, 말씀이세요? 순환시켜 주셔야 되고, 예, 그렇죠. 네, 자 집에 있는 물도 좀 신경 쓰셔서 가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모기가 특히 좋아하는 새가 있나요? 그 질문 하셨죠. 이제 모기가 첫 번째 숙주는 아닙니다. 항상 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그러니까 지금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과연 어떻게 처음에 생성이 되느냐라는 건 잘 몰라요. 네. 학자들도 좀 어려워요. 그런데 꼭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시작하는 그 새들이 이제 까마귀 종류입니다. 까마귀 우리 텍사스에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네. 문제죠. 떼지어 다니잖아요. 네. 너무 많아서 지금 까마귀는 죽여도 되는 새로 돼 있거든요. 네. 저희도 마음대로 패스트 컨트롤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새는 새가 정말 많아요. 비둘기, 까마귀, 참새예요. 네. 근데 까마귀는 특히나 1순위예요. 신고 안 하고 죽여도 되는 새인데 그 까마귀는 아시는 대로 죽은 사체를 잘 먹고요. 네. 땅 속에 있는 그런 벌레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분명히 그쪽에서 시작한다는 건 땅에서 시작한다는 건 분명한데 네.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이 되는 거고 특히나 또 모기들은 새를 좋아합니다. 네. 근데 가장 이 지역에서 종류가 많은 새가 까마귀 까마귀죠. 종류고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보균자 첫 번째 숙주거든요. 네. 그다음에 모기가 두 번째 숙주가 되는 거고 그들이 우리에게 또 감염을 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드릴 말씀은 집 주변에 네. 새가 들어오면 좋다고 말씀하시고 새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 살아있는 생명이 집에 들어오면 반기시는 그래서 분들 계시죠. 새가 들어오면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로운 그다음에 어떤 복을 가져오거나 또 상서롭지 않은 그런 생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함부로 내치지 못하는데 네.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 그러니까 문 옆에라든지 처마 밑이라든지 그런 곳은 좋지 않고요. 네.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새 집을 지어 주시거나 네. 그 돈에 벌드 배트 같은 거를 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뭐 집 천정에 뭐 집 바로 벽에 이런 것은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죽은 새가 있으면
보통 새들은 바이러스 때문에 죽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뭐 말라리아라든지 그다음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라든지 잘 아시는 대로 조류독감 같은 네. 경우 새들은 상당히 장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바이러스를 옮기는 첫 번째 숙주예요. 보통 새들이. 그렇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거기서 시작해서 소도 죽고 닭도 죽고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새들은 약간 거리를 띄우시고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님, 죽은 새를 절대 만지면 안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죽은 새는 맨손으로 만지시는 게 아니라 비닐 위에 싸서 2번 정도 네. 싸서 버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시면 웬만하면 신고를 하시는 게 좋지 네. 본인으로 처리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기와 새에 관해서도 또 네. 알아봤고요. 근데 가장 궁금한 게 이 모기에 물렸을 때 또 모기가 달려들 때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까? 약은 있는데요. 이런 화학적인 약품 말고 자연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어느 정도로 패스트 컨트롤하는 사람 잡기가 힘드냐면요. 네. 어느 회사도 모기를 잘 잡습니다 말하는 회사는 없어요. 아, 그 정도요. 바퀴벌레를 잘 잡습니다. 바퀴벌레 그렇게 어려워도 네. 개미는 잘 잡습니다. 근데 모기 완벽하게 처리해드립니다. 이렇게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모기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플라잉 인섹트고요. 그리고 모기는 잘 아시는 대로 환경을 좋게 만들지 않으면 절대 잡히지 않는 벌레. 네. 그래서 약 쳐서 잡겠다는 거는 아예 거의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어떤 그렇군요. 정도냐면 매월 쳐야만 잡아요. 매월이요. 예,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8, 90불 들여서 매월 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 3월부터 쳐서 한 9월, 10월까지 친다 그러면 작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매월 쳐달라는 분 여지껏 한 번도 못 봤어요. 잘 사시는 분들이라도 그건 경제적인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결국은 그 환경을 개선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모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가령 집과 집 사이에 그늘이 지는 지역이 있고요. 네. 물이 잘 고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성한 나무가 있으면 나무 가지를 쳐주시고요. 그럼 그 밑에 낙엽이 있습니다. 네. 낙엽 밑에 물이 상당 기간 고여 있어요. 햇빛이 안 드니까. 그렇죠. 증발이 되지 않죠. 집과 집 사이가 좁으니까요. 햇빛이 안 들고요. 네. 그래서 그 나뭇잎을 치워주셔야 돼요. 그쪽은. 그리고 새 물통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여 있는 물이요. 고여 있는 물을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집에 큰 나무가 집 옆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집 위에 걸어가 있어요. 네. 그 물 바지가 있고 다시 그것이 물이 또 수직으로 내려와서 흘러 그렇죠. 내려가잖아요. 그럼 나뭇 이파리들이 먼 곳부터 날아오고 가까운 집부터 날아와서 그 위에 쌓여요. 네. 많이 쌓이면 그곳에 아예 층을 형성해 갖고요. 그 걸어 쪽이 막혀버려요. 아, 그럼 그럼 물이 흐르지 거기는 항시 않겠네요. 1년 내내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네. 나무가 그늘이 되어주면서 그 밑에는 물이 쌓여 있으니까 그냥 모기가 알을 낳고 사는 모기에게는 최적의 환경이겠어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요. 어떤 분들이 왜 이렇게 나무 밑에 모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창문 밑에 모기가 많은지 당연하죠. 네.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대표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걸어를 한 번씩 쓸어줘야 예, 되나요? 그거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하시려면 하시고요. 근데 높은 거는 맡기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가장 또 문제는 뭐냐면 비가 오면 물이 밑으로 흘러가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 대로 마찬가지로 씨올 그러니까는 배수구에 물이 고이거든요. 1년 내내 고여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고 비어 있어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집이 가장 높은 데 있고요. 그다음에 그 그레이딩 그러니까 땅의 높이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내리막길이 돼야 돼요. 네, 약간씩. 경사가 돼야 경사가 돼요. 돼야 되는데 뭐 이 관리를 잘 안 하셔갖고 중간들이 움푹움푹 패이거나 오히려 바깥쪽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럼 물이 항상 고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레이딩이라 그러는데 흙을 사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층을 지게 만드셔야 돼요. 네, 경사를 그래서 물이 만드셔야 자연적으로 경사가 지게 만들어서 씨올 그러니까는 그 배수구로 내려가서 물이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네. 근데 그걸 안 하시니까 잔디가 썩어서 잔디도 병이 들고 다른 벌레도 생기고 모기도 생기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사실 우리 집 주변 환경만 잘 잡으면 모기뿐만 예. 아니라 다른 해충에게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겠어요. 그러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팁인데 이건 완전하지는 않아요. 네. 완전하지는 않은데 집 안에 들어온 모기를 잡는 방법, 네. 그다음에 예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은 집 밖에 방충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방충망을 잘 하시고
전자 모기향을 파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한국 가게에 가시면 모기향을 파니까 여름철에는 거실에 모기향을 틀어 놓으시는 게 좋은데 집 방 안에는 놓지 마세요. 네.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무래도 전자파가 예. 좀 있겠죠. 아니, 전자파도 있고 그냥 모기향도 네. 건강에 호흡에는 좋지 않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자연적인 방법은 저도 여러 곳을 인터넷 뒤져갖고 찾은 방법인데요. 계피 아시죠? 네. 계피를 사다가 그렇게 망에 씌워서 네. 이렇게 창가라든지 달아 넣으면 계피향을 싫어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집 밖에 심는 네. 그런 식물 중에 마늘과에 속한 식물들이 있어요. 약간 네. 1년 내내 냄새가 조금씩 나는데요. 그렇겠죠. 그것들을 좀 심어 놓으면 그쪽에 잡벌레들이 많이 없어져요. 아, 대표님 제가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이 마늘을 또 주변에 놓으면은 모기들이 예, 안 맞아요. 몰려든다 그러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맞나요? 집 안에 놓으면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그렇죠. 집 밖에 아예 그 식물을 심는 게 낫습니다. 네. 그건 제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교회 다닐 때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새로 건축을 했는데요. 그 지으시는 분이 지혜로우신 분이셔갖고 교회를 지은 분이 하시는 얘기가 교회에 아이들이 노는 그 장소 그 주변에는 마늘과의 어떤 그 종류의 식물을 심자. 네. 그런 벌레가 안 생긴다. 그런데 벌레가 거의 안 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냄새 때문에 좀 고생하긴 했는데 네.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아, 벌레들이 또 특별히 싫어하는 냄새가 예, 있네요. 그다음에 더 좋은 건 이제 냄새도 좋고 벌레도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허브 종류 중에 네. 허브 종류 중에 라벤더가 있고요. 네. 페퍼민트가 있고요. 네. 로즈 제라늄이라는 게 있어요. 로즈 제라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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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로즈 제라늄이라는 허브가 있는데 이거는 모기향 있죠. 한국에서 사람들이 쓰는 모기향. 네. 그거에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천연 성분이. 아. 네, 로즈 제라늄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로즈마리, 로즈마리요. 그다음에 바질. 네. 우리가 다 그것- 좋아하는 향이잖아요. 예, 다 좋아하는 향인데 그런 것들은 모기들이 들어왔을 때 네. 싫어하는 그런 향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집 안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길러 놓으시면 아주 네. 좋고요. 저희 오피스에도 지금 한 3가지 종류 중에 그 허브를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 효과 보시나요? 예. 모기한테는 안 물리고 있어요. 오피스에서. 자, 라벤더, 페퍼민트, 로즈 제라늄, 로즈마리, 바질까지 예, 다섯 그런 것들 종류요. 기르시면 되고요. 아니면 집을 짜서 창가에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네. 그럼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자연향으로 하는 퇴치법이기 때문에 예. 예,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이 모기 요즘 참 걱정거리고 골칫거리인데요. 모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바쁘실 것 같아요. 예, 좀 네. 바쁘고 오늘도 좀 여러 군데 가야 되고 네. 특히나 요즘에 털마이 때문에 아, 또 털마이 털마잇이. 이제 우리 라디오에서 광고를 해주셔서 네. 나가니까 저희가 털마이 하는지 몰랐다고 얘기하시다가 네. 뭐 털마이 해달라고 여러 군데 부탁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텍사스에도 그렇게 많나요? 근데 지금 심지어는 플래노에는 2층까지 다 먹어 네. 들어간 집이 있어서 이렇게 심각하구나 제가 이제 아, 알고 있죠. 그러셨군요. 예. 앞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코패스트 컨트롤의 필립 정 대표님이셨습니다.